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실이 축하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설전을 벌이고 있던데 아니 대통령의 축하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탄스럽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 또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라는 민주당 입장, 이게 좀 맞서고 있어서 난을 뭐 주네 안 주네 이거 가지고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마저도 정쟁으로 활용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정무수석실 인사가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사화하고 이걸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에 대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 축하했단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대표될 때는 전화해서 축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대표될 때 1차에. 예. 그럼 안 하고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말 축하할 마음이 있었으면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는 나중에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을 보내는 것도 그래. 이건 예를 들어서 국회 뭐 제1야당 민주당 대표실 하면 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무수석실로 누군가 와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도 보면 너무 웃기는,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인사 측,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인사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서 자동 응답으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알아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대체로 공개된 경우가 많고 네. 또는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표실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을 아는 전화번호가 없을까요, 과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마 뭐죠?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실 전화번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 응답으로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통화가 안 됐으면 또 전화하면 되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왜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마치 이걸 안 받는 듯한 또는 뭐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대체.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빨리 받아가지고 접수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그리고 저는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언제 몇 시에 전화했고 어떤 전화로 전화를 했고 누가 전화를 했고 전화 대상은 누군지도 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거 확인해서 정말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걸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거나 정쟁으로 삼을 내용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왜 축하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건 안 하면서 남 보내는 거 제대로 전달 못했다고, 이거 받으려고 주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됐다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축하하려고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요. 축하의 메시지를 전화로 전하면 되고. 당연하죠. 나는 뭐 나중에 갖다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어서 박정우가 저한테 200만 축하 나를 보내지도 않겠지만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수님 저한테 보내야죠. 뭔 소리야, 내가 이 자리에 직원입니다. 있었는데. 오마이TV 직원입니다. 감사해야지. 외부에 오신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누군가 보내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바빠서. 신인기도 바쁘면 문자로 저한테 틱 보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일정할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착하시네요. 그냥 박정우는 전화를 씹습니다. 그래요? 저는 실시간 답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답을 안 보냅니다. 그래도 제가 다 넉넉히 이해하고 다음 날 만나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고. 그래요. 아니 이게 뭐가 이게 문제냐고요. 아니 대체 이렇게까지 언론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 언론에 흘리고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언론 플레이 같은 건 좀 저열하죠. 그러니까 저열하게 서로가 신뢰를 더 쌓아도 지금 모자랄 상황인데 더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 정치 사망 상태에서 정치권의 우애나 신뢰나 존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야당 대표지만 선출이 되고 했으면은 국민의 통합 의무, 국민 통합의 제1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부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광복에 대한 의미를 전혀 밝히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반국가 세력 암약하고 있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써온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는 야당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정보원,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도 안 하면서 계속 정치적 수사로 떠드는 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아직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떠들고 네. 뒤에서는 난을 보내는데 그 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난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을 차라리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난으로 상징되는 이런 여야 대통령과의 이런 불신 관계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 그래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특히 뭐 야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또 대통령실은 그때 북한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북한 향해서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통일하자면서요. 통일의 3원칙 얘기하는데 네. 뭐 반국가 세력 때려잡자 암약한다 이런 말 하면 북한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적이에요. 적 반국가 네. 세력이 아니라 저기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지 어디 국가를 어떤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까?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부에 있는 적을 얘기할 때 반국가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간첩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간첩을 보통은 반국가 그렇게 세력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 북한도 이제 어쨌든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제가 볼 때 해명이라고 한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보통은 뭐 외국에 있는 어느 나라를 지칭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뭐 외부의 적 또는 뭐 우리의 뭐 적대국 이렇게 얘기하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반정부 세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국가를 누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신기 변호사는 나나 예를 들면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국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있고 사랑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나라에 잠깐 운영을 해달라고 맡겨놨더니 하는 행동이 국가를 망치고 있잖아.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근데 무슨 반국가 세력이요? 정확히 하면 윤석열 반대 세력 이렇게 얘기하세요. 윤석열 정부 반대 세력 그렇게 네.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의 뭐 짐이 국가다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오는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우리가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그게. 논쟁을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그 헌법을 배신하고 헌법에 정면 도전하면 그가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의해서 파면당한 예가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헌재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배신해서 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저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자유라는 개념 잘못 쓰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일본과의 관계 잘못 맺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1도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배신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으로 배척하고 네. 배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통령의 국민 통합 책무 이건 일책무인데 이걸 저버리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지난해도 그 2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고 뭔가 몰리는 느낌이 들 때마다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한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될 때 그때도 뭐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었고 공산 전체주의, 선전 선동 공산전체주의. 이런 말을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보수 결집을 노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보수 결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보수 결집이 안 되지. 근데 저는 네.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의 보수 사람들. 예를 들면 신인규는 보수지만 그런 사람은 네, 네. 아니잖아요. 민주당원 아니,
아직 안 들어오셨군요. 예. 무소속입니다. 안 알겠습니다. 들어온다고요. 알겠습니다. 몇 번을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신층들은 보수에서 보수 정말, 재건파. 재건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잖아요. 반국가 세력,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네. 몰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통해서 더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정말 예를 들면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이거 탄핵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정부를 탄핵하려고 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결집을 시키려는 의도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력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20에서 30% 정도 그 사이만 믿고 가는 것은 네.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권익위의 전 국장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백경장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어제 청문회 나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폭로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게 한두 개가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또 문제점들을 터뜨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균열은 시작됐고 콘크리트 균열. 균열 됐죠. 저는 균열 됐다고 봐요. 경찰이 권익위 직원이 공무원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의 조그만 노력들 정말 자기를 피해를 당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노력들이 결국은 균열을 점점 키워서 네.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근데 심지어 지금 네. 해병대나 광복회 뭐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뭐 의사도 그렇고요. 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곳. 직역들이 뭐 다 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한 절반 이상은 지지했던 아하. 그룹들이 다 해체되고 있는데 그 해체를요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저도 보수지만 보수가 애국과 헌법같이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안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애국과 헌법 가치를 갖다가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 보수를 팔아먹고 보수를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았다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자백했는데 이 양두구육을 해버린 상황에서 보수들도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수냐? 더 열이 뻗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저 같은 보수들이 더 심하게 반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정부가 아니라 반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윤을 제가 더 세게 하는 이유가 예. 보수를 갖다가 팔아먹은 것이고 네. 이게 아까 보수 결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빵 반죽 해보셨나요? 빵반죽. 빵 반죽. 밀가루를 지난번에- 결집시키잖아요. 제가 예, 빵공사도 자주 다니는데 그렇죠. 빵을 지난번에 왜 안 갖고 오세요 빵을 근데? 아니 빵을 왜 안 갖고 아니 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빵빵하네. 비율을 잘못 빵 공부한다고. 먹을 거에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나랑 교수님 같이 떡을 드셨잖아요. 떡을 나랑 그때 같이 아침에 떡을 드셨는데 해병대 거기 그 집회 갔었거든요. 예. 먼저 가야 된다고. 왜요? 빵 만들러 간대. 그게 2달 전에 잡혀있던 봉사 그 약속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 그게 바로 다른 유튜브의 봉사. 알겠습니다. 오마이를 포기하고. 이야기에 좀 집중하자면은 보수를 결집시키려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딱딱 뭉치게 해야 결집인데 예. 만약에 결집이 아니라 그 밀가루 반죽을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쭈그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 압축이죠 이거는. 결집이 아니라 아하. 압축이기 때문에 결집이 압축. 돼가지고 30%라도 버티면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히려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수축되고 압축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이 20 되고 20이 10으로 압축돼서 예. 딱딱하게 뭉쳐버리는 거거든요. 아하, 굳어버려. 그럼 그런 거는 빵 못 만들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계속.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어야 빵을 만들지. 네. 이거는 압축이고 수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빵을 못 만들 먹어. 수 없는 반죽이다. 네. 윤석열 정부는 용도 폐기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도 폐기. 폐기돼야 된다. 빵을 못 만듭니다. 네. 빵을 좋아하나 봐요. 계속 빵 얘기를. 빵 굉장히 다음 주 월요일에 빵 제가 한번 나중에 빵 한 번 갖고 오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갖고 오겠습니다. 네, 빵 네. 한 번.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캐리 정고. 정고님 제 오마이 팬입니다. 200만 축하드려요. 와. 교수님 역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 역시 200만 오마이. 기념 후원을 늘리는 마음으로 네. 유지할게요라면서 아유, 슈퍼챗을 감사드려요. 늘 슈퍼챗 아유, 주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까는 박정호 신인규만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다시 감사. 다 기억하고 캐리 있어요. 정고님 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도경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박봉규 흥하세요. 세 분 조합 엄지척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 얘기까지 나오면서 빵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꼭 가져오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네. 보수 결집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보수 압축이다. 결국 용도 폐기될 짓을 하고 근데 있다. 네. 전체 보는 얘기 중에 빵만 남았어요. 결국 빵만 남았습니다. 빵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머리에 빵빵빵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있잖아. 네. CG 같은 거 집어넣어서 아, 빵. 신인규 머리에 빵빵빵. 빵빵빵. 이따가 편집하실 때 또 빵빵으로